자, 6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 삿갓은 한자로 삿갓 립자가 있죠. 삿갓 립. 그래서 김병년을 김립이라고도 씁니다. 자, 6부. 거듭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싸늘한 가을바람이 품속으로 스며들었다. 김삿갓은 안간힘을 다해 대문을 두드리다 어깨로 지그시 미니 삐걱소리와 함께 가로지른 빗장이 빠지면서 대문이 열렸다. 병현이는 재잡담하고 들어가서 마치 집주인처럼 빗장을 질렀다. 때는 추석 전석이라서 손님들도 없고 하인들도 없는 쓸쓸한 주막에서 안학내가 눈이 둥글해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불청객을 맞아주었다. 길 가던 나그네 해가 저물어서 하룻밤 묵어가겠소이다. 자기의 행실이 선비답지 못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삿갓은 주인이 내쫓아도 기어이 묵고야 말겠다는 뜻에서 뚝 잘라서 말했다. 명절 전석이라서 아이들은 하인이 데리고 큰 집으로 가고 없으니 다른 댁으로 가보시지요. 오글쟁반에 굴리는 듯한 여인의 말에 가까이 다가서며 자세히 보니 그 여인은 첫인상과는 달리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여인의 말을 되새겨보니 주막집에는 자기 혼자뿐이니 다른 집으로 가라는 뜻이건만 김병현의 마음속에는 느닷없이 잔물결이 일어났다. 그래서 배고픈 것도 잊고 잠깐 궁리하던 끝에 수작을 걸었다. 하지만 엎딘 김에 절이라고 이미 들어왔던 바에 안주인의 모습이 쓸쓸한 대로 청초하고 아름다우니 예서라도 말이나 하며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안학내는 쓰다 달다 말없이 그 자리에 선 채로 렴치 없이 마루 위에 걸터앉아 헌 삿갓을 벗어놓는 나그네를 훑어보다가 눈길이 서로 마주치자 정기 도는 나그네의 눈길에서 모름지기 위압감을 느끼며 고개를 돌리었다. 그러자 김삿갓은 주인이 들으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타고한 땅에서 홀로 나그네가 되고 보니 해마다 맞는 명절이라 어버이 생각이 절로 나는구나. 김삿갓의 탄식 소리가 마치 시조를 읊는 것처럼 들리고 가물의 단비처럼 마음에 스며드는지라 여인은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다. 선생님, 아주 문장이시군요. 김삿갓은 자기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을 알아보는 안학내에게 갑자기 정이 끌렸다. 그래서 문장이면 뭘 합니까? 이렇게 객지에서 식객 노릇이나 하는데요. 하고 더욱 탄식하였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강원도 영월 땅을 언제 가겠습니까? 아이고 머니나 먼 곳에서 오셨네요. 여인은 놀라면서 쩌그리고 앉았다. 그제야 병현은 시름 놓고 이 말 저말 하는 가운데 안주인의 형편을 대강 알게 되었다. 주막집 여인은 남편을 잃은 지 4, 5년이 되었다. 그 사이 뭇 남정네들이 젊고 인물고 온 과부라고 욕심이 나서 못 견디게 굴었지만 이를 악물고 수절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변지설한 놈은 권세를 믿고 얼리고 닥치면서 첩으로 삼으려다가 과부의 마음과 몸을 빼앗지 못하게 되니 주막집의 동산을 강제로 빼앗아 조상의 묘를 썼다. 과부는 너무나 억울하여 관가에다 여러 번 상소했지만 재물을 받아 먹을 때에는 단박 해결될 것 같으나 차일 빌비르다가는 한강에 돌 던지기였다.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이야기하고 수줍게 웃는 여인의 모습은 가냘프면서도 고왔다. 고생이 많겠습니다. 남아도처 유미인이라 하지만 아주머니 같은 미인은 드물게 보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 마음도 움직이는데요. 자, 남아도처 유미인 여기다 써봤네요. 남아도처 유미인
실제로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처에 남자에게는 도처에 미인이 있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자, 아니 이 나그네 선비인 줄 알았더니만 건달이군요. 당장 나가세요. 김삿갓은 공연히 실없는 소리를 한마디 했다가 숨도 돌리지 못하고 누룽지도 한 덩이 얻어먹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됐지만 객지에 떠돌아다니며 별의별 경난을 다 겪어보았는지라 맞장구를 쳤다. 선비도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집은 주막집인데 모처럼 오신 손님을 내쫓다니요. 주막은 주막이 돼 나그네 같은 손님은 받지를 않아요. 그렇게 단마디로 뿌리친다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죽으라는 것보다 가라는 말이 더 설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잔말 말고 소리치기 전에 어서 나가세요. 어째서 속이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니 오늘 밤에 나를 쫓아낸 후 나보다 더 못된 놈이 찾아와서 아주머니의 수절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터이니 마음대로 하시구려. 그럼 전 이만큼 쉬었으니 딴 주막으로 가겠습니다. 김삿갓은 본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보니 웃음집이 절로 터질 것만 같아서 억지로 참으며 삿갓을 집어들었다. 손님은 관상까지 보시나요? 김삿갓이 또다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정색을 하니 여인은 오히려 웃었다. 손님이 자기를 놀려주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외려 손님을 골려주고 싶은 생각이 불쑥 치밀었다. 그러시다면 가지 말고 저를 지켜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하고 얘기는 안 해도 말입니다. 여인의 야유를 모를 병현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병현은 입맛을 쩝쩝 다시며 하지만 저는 이 집의 삽살개는 아니니까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는 일어섰다. 그 바람에 오히려 여인이 깜짝 놀랐다. 정말 객이 관상을 볼 줄 아시는 분이어서 그의 말대로 나쁜 놈한테 걸려들면 야단이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도 요즘 못된 도적놈들이 나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엊그제도 술 망나니 한 놈이 또 밤중에 뛰어들어서 온 밤 뜬 눈으로 지샜는데요. 허허허, 그러게 저와 온 밤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삿갓이 참지를 못하고 웃음보를 터트리는 바람에 여인은 눈을 곱게 흘겼다. 호호호, 이 양반, 그러고 보니 못된 놈이고 어쩌고 하면서 공연히 생과부 마음 흔드시네. 그래, 나하고 이야기하시면 무슨 도움이 생기십니까? 이렇게 사내 마음 몰라주신다고야. 옛말에 옷깃이 스쳐도 연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용할 때 이렇게 단둘이 만나서 적막감을 풀게 된 것도 전생의 인연이거늘 어찌 그리 매정하시오? 호호호, 전 지금껏 황금 만냥을 주겠다 해도 쇠절이 절개를 꺾는 일이라고 합니다. 쇠절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 오늘 밤 절 어쩌자는 겁니까? 번연히 알면서 제발 그러지 마시오. 글쎄, 안 돼요. 대장부의 얼굴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전 연려가 아닙니까? 여인은 이 말을 남기고는 방으로 훌쩍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쿵쿵 뛰는 동가슴을 누르며 틈사이로 김삿갓의 거동을 살피었다. 여지껏 수많은 선비와 활량들을 상대해보았고 지연은 술에다 비단을 가득 싣고 와서 한 달씩이나 주막에 묵으면서 사랑을 구걸하다 못해 강압적인 수단까지 쓰던 상인도 있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헌데 이 손님처럼 가식 없이 고추 대드는 나그네는 처음 보았고 그것이 밉지가 않았고 또한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김삿갓은 젊은 여인의 가슴 속에 붙는 불을 손금 보듯 알 수 있는지라. 김삿갓이 별재주가 다 있군요.
시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역시 시인들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자, 알 수 있는지라 그 여인이 틀림없이 숨어서 자기의 거동을 지켜볼 것이라 생각하고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삿갓을 쓰며 일부러 뚜벅뚜벅 소리내어 걸어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5발자국도 옮기기 전에 여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화살처럼 날아왔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 손님 가지 말라고 일러라. 김삿갓은 웃음주머니가 흔들흔들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여인의 수단에 탄복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여봐라, 소피 보고 옳터이니 손님 자리도 안방에 펴두라고 일러라. 그 말은 난중지 난사라고 여쭈어라. 그리고 그만 사랑해서 주무시라고 일러라. 자, 난중지 난사, 어려운 일 중에서 참 어려운 일이다. 난중지 난사. 여기 한번 써놔봤습니다. 자, 도무지 꿈이 뒤숭숭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일러라. 여인의 대답이 없자 김삿갓은 마루 위에 앉아 괴나리 보찜에서 지필목을 꺼내놓고 글을 써서 문틈 사이로 들여보냈다. 자, 여기까지가 6부가 되겠습니다.